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요,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에 총 재직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게 됩니다. DB형의 퇴직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DC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할 시기가 정해져 있을 때 평균 임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평균 임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기타 수당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연장 근로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이 많은 시기를 고려해서 퇴직 시기라든가 아니면 연금 전환 시기, DC형 전환 시기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직전 1년간의 연차 수당에 대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철입니다. 과연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직장인 A씨가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 즉 DB형이었을 경우에 DC형,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팀에서 다음의 항목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성명, 사번, 그리고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금융사 중에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DC형 전환 일자를 언제로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약간 일정 기간을 두고 언제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을 할 건지 이걸 이제 메일로 적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사팀에서 메일을 어떻게 줬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 이런 상황일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을 감안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요,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에 총 재직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일 평균 임금이라는 게 뭐냐,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 총액을 높일 수가 있다면 일일 평균 임금도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기본급의 기타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일단 들어가고요. 연간 상여금을 받았다. 총액의 3개월분, 즉 총액 곱하기 12분의 3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을 받은 게 있다면 연차 수당의 3개월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기서 말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기본급 플러스 기타 수당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특히 이제 기타 수당에는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직책 수당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연장 근로와 관련된 수당도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을 높여서 퇴직금을 높이고 싶다 이러면 퇴직 직전 3개월간 연장 근로를 통해서 받는 수당을 최대한 높이게 되면 퇴직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근로자가 평소에는 상시적인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퇴사 내지는 퇴직연금 전환 직전 3개월 동안 나 그런 거 안 해 해서 오히려 퇴직 직전 3개월간 이런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다. 그럼 평균 임금이 적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연간 상여금의 경우에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즉 퇴직 일시에 따라서 적용받는 상여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사례자 A씨의 경우에는요, 매년 1월 31일에 상여금을 지급받았었는데요. 상여금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 1월 31일에 상여금 받은 것은 1,000만 원, 그리고 2024년 1월 31일에 상여금 받은 것이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씨가 2024년 1월 1일자로 DC형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상여금이 적용이 되고요. 2024년 2월 1일자로 DC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1,500만 원의 상여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2월 1일자로 전환하는 것이 상여금 총액을 높여서 평균 임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연차 수당의 3개월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 1년 전에 연차를 잘 관리해서 지급받은 연차 수당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유리해진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씨의 퇴직금 계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씨의 입사 일자는요, 2005년 2월 1일이었고요. D씨형 전환 일자는 2023년 1월 1일 또는 2월 1일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1일 성과급 1,000만 원, 2024년 1월 31일 성과급은 1,500만 원이었고요. 직전 3개월간 매월 받은 기본급은 500만 원, 기타 수당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직전 1년간 연차 수당 합산은 60만 원이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D씨형 전환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하게 되면요, 재직 기간은 6,908일이 됩니다. 이를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요, 먼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중에서 기본급 받은 게 500만 원의 3개월분, 그래서 1,50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수당 50만 원의 3개월분인 1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1일에 받은 성과금 1,000만 원의 3개월분,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이 계산이 되고요. 직전 1년간 연차수당 60만 원의 3개월분이 계산이 되고, 이것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 임금이 20만 8,152원이 나오게 되고요. 퇴직금은 일일 평균 임금인 20만 8,152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 기간인 총 재직 일수인 6,908일을 365로 나누게 되면요, 만약에 A씨가 D씨형 전환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즉 D씨형으로 전환되는 퇴직금은 1억 1,818만 4,815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A씨가 D씨형 전환 일자를 2월 1일로 했다. 한 달 더 일을 한 거죠. 그럼 재직기간이 31일이 늘어나서 일단 6,939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임금 계산 과정에서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자, 상여금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일단 일일 평균 임금이 2024년 1월 1일로 할 때보다 2월 1일로 했더니 13,586원이 증가해서 22만 1,739원이 됐죠. 그래서 22만 1,739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기간이 30일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6,931일을 360으로 나눈 것.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요, 827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억 2,6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퇴직 시점에 이왕이면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계산만 할 수 있다면 내 퇴직 시기를 일정 정도 조절해서 퇴직금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겠죠? 해당된 부분을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퇴사를 하실 때 보다 더 여유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